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How to be rich, 전지적 부자 시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폴 게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잡지 중에 하나가 플레이보이즈가 있습니다. 폴 게티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한 글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 이 책입니다. 폴 게티는 다음 세대 사람들, 젊은 이들에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는 사업을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은 폴 게티의 조언을 잘 명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업에 성공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 최고의 부자가 됐던 비결에 대한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원, 세계 최고의 부자, 첫 10억 달러 나는 이렇게 벌었다는 단원에서는 그가 유정 개발을 통해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시대는 오일 러시의 시대였기 때문에 독립 석유업자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은 게티 석유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결국 자본가의 길, 사업가의 길, 그리고 M&A를 통해서 회사가 커져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인 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경영자를 만드는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특히 경영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지휘하는 기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영자로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졌었고, 그는 냉정하게 분석했었고, 적절하고 합당한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경영자를 만드는가? 올바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동료들이 경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도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우리 모두는 습관의 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 번에 잘 되지 않고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폴 게티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좋은 습관은 결국 반복의 힘을 가져오고 축적된 힘을 가져오고 결국은 티끌모아 태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이 성공을 불러온다라고 그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덫을 피하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기도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부와 뇌동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올바른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심리에 의해서 남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결국은 자기 뜻을 번복했더니 결국은 잘못되고 말았다는 실패들에 대한 경험담을 이 책에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정을 개발할 때 그는 지질학자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채굴권을 사고 지질학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석유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질학자가 답을 했습니다. 검토해봤더니 그곳에는 원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폴 게티는 그것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채굴권을 산 사람이 그곳에 시추를 해가지고 원유를 팡팡팡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배아파했습니다. 폴 게티는 뭘 틀렸습니까? 지질학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질을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정말 유전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걸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학자의 전문가의 말만 믿었던, 의견을 믿었던 것이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남말 듣기 좋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생각되면 그냥 그 사람의 의견 자체를 그냥 믿어버리는 실수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추진력과 끈기 부족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당장 반드시 빨리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인내심 필요하죠. 끈기가 필요하겠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으로 번복했다가 잘못된 경우 많이 겪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는 노력에 대한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전문용어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폴 게티가 누군가가 어느 기업이 너무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 그 기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망설였습니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초창기 처음 말했을 때 샀었다라면 큰 돈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는 아쉬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랍니까?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래서 폴 게티의 결론은 이런 말입니다. 경영자는 누구입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되고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인사관리에도 심리학을 활용하라, 그리고 직원을 대하는 법에 대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동원해서 성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동기부여시킬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가 강조했던 것은 설선수범이었고 정면 대결했습니다. 그는 일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일에서 위기가 만나면 누구든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위축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놔둬야 되겠죠.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만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모든 것을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겠지만 냉정하게 사실을 분석해보라고 말합니다. 대충의 한마디 듣고 결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에서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라고 하면서 사라지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건방진 사람들, 야만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순응자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그냥 순응했다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져서 모두가 곤란해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에 있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원은 묶어져 있는 내용은 투자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와 월스트리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는 특별히 미술 투자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많이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물관도 하고 미술관도 그는 나중에 만들게 되었죠. 투자의 기술에 대해서 그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는 겨냥하는 회사가 있으면,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많이 매집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 그 회사에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주식을 획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가 원했던 회사에 대주주가 되었고 회사의 기업 소유주가 되었고 또 그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M&A 내지는 다른 사업들을 크게 전개해 갔던 사람이 바로 폴 게티의 내용이었습니다. 폴 게티의 주식 투자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사기 위해서 그 회사의 소유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식을 매입했던 것이 폴 게티의 주식의 투자에 있어서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원에서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의 도덕률이랄지 개인주의자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기만의 목소리를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보게 됩니다. 폴 게티는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올바르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전문 경영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폴 게티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하는 것은 결국 그 사업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업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넉넉한 적절한 재산만 증여를 하고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나머지 모든 재산은 어떻게 했을까요?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큰 돈을 가지고 사회 공헌 사업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게티 미술관이랄지 박물관이랄지 도서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영국 같은 곳에는 큰 성 같은 걸, 고성을 사서 공원으로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게티는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그는 100개의 사업을 하면서 모든 회사가 성공했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낸 탁월한 경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키워드,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용기, 그 두 가지 키워드가 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 할지, 또 비즈니스를 키우기를 원한다 할지, 사업가의 길을 걷는다 할지, 또 경영자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의견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남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팩트가 무엇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올바른 판단력을 확보하는 것과 그리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사업의 요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